안녕하세요. 초록색 칼피입니다. 오늘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더 해빙.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단정하게 앉은 그 자세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해빙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내 실수를 깨닫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서윤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전에 무엇을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짝사랑하던 선배가 다니던 학교였다. 돌이켜보면 그 목표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것 같다. 매일 노트에 그 대학 이름을 쓰고 책상이며 머리맡에 그 대학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것이 나의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늘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이렇게 원하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그럼 안 되는데. 꼭 합격해야 하는데. 문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났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이나 잡지에 몰두하거나 문제집을 펼쳐놓은 채 그 위에 낙서만 했다. 내 나름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그럴수록 공부에 집중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세워놓았던 공부 계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향해야 했다. 꿈꾸던 목표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애타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기억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서윤 앞에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나니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유는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 보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히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빙 노트.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녹음기와 컴퓨터를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 서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증폭시킨다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달에 한 번 CEO들과 마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알려주었죠. 다들 해빙의 효과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자들만 아는 특별한 비밀인 걸까? 절로 귀가 솔깃해졌다.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해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그 말을 되새겨보는 사이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퀸텀 점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죠.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퀸텀 점프라는 표현에 관심이 갔다. 계단을 뛰어오르듯 한 번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서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온 퀸텀 점프는 아니었을까. 꼭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노트 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영감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해빙노트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해빙의 기쁨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내 생각에 동의해 주었다. 그 표정을 보자 포스를 처음 배운 루크가 된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다. 앞으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이 파리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서윤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애써준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열심히 해빙을 해보겠노라고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 해빙 노트를 시작했다. 6월 8일 I have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의 후배들이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I feel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6월 10일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6월 18일 I have 충분한 돈이 있지만 이탈리아 원목 식탁을 사지 않았다. 수입 가구 매장에 갔을 때였다. 이탈리아 식탁을 2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해빙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하고 사지 않았다. I feel 문제의 식탁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찜찜했다. 그 제품을 본 순간 친구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이탈리아 테이블이 떠올랐다. 그 친구가 그랬듯 나도 분위기 있게 테이블을 장식한 뒤 그걸 SNS에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해빙 신호등을 확인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야. 지금 이걸 산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6월 19일 I have 원하는 식탁을 살 돈이 나에게 있다. 그동안 찾아왔던 원로 테이블을 드디어 발견했다. 해빙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제품이 출시된 기념이라며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40만 원이나. I feel 행운이 찾아온 느낌이다. 기대치 않은 할인을 받게 되다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예산보다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되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많이 웃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어렸을 적 나는 점선 잇기 게임을 좋아했다.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그림 하나가 완성되었다. 흩뿌려진 모래처럼 보이던 점들이 물고기나 펭귄으로 변할 때의 그 희열감이란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이와 비슷했다. 매일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나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있음의 기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트에 따르면 나는 더 자주, 더 강하게 해빙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돈과 행운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공돈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진심으로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짜릿했던 사실은 이것이었다. 나는 분명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 위에 있었다. 고정관념을 깨라. 올해 66이 되신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환갑이 지났으니 두 번의 토성 리턴이 다 지나간 셈이잖아요. 어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해빙을 하면 행운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하면 늘 이렇게 대답하시곤 했다. 평생을 절약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꾸기 쉽나. 나는 혼자 남은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으나 어머니는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는 것을. 내 질문에 서유는 명쾌하게 답을 주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문제는 고정관념이에요. 20대여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다면 해빙의 효과를 보기 힘들죠. 반대로 7, 80대라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면 언제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의미였다. 내 고루한 생각을 바꿔놓은 그 통찰력에 감탄이 나왔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누구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토성 리턴 시기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지. 그때는 월급을 모아 저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미리 포기해버렸죠. 지나고 보니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었던 거네요. 그러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발목을 잡은 것도 고정관념이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꿀 때면 누군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도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문만 펼쳐도 망하는 사람들 소식으로 가득한데 세상은 낭떠러지야. 그냥 직장에 다니며 편하게 월급 받는 것이 최고지.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꿈 깨고 얼른 정신 차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자 내가 갇혀있던 고정관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관념들이 조금씩 깨져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의사, 변호사가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라고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업을 통해 남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서윤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잘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나를 차분하게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해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했지요? 확실치는 않지만 감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쉽게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바로 감정에 얽힌 것들이죠. 그 의미를 곱씹어 보고 있는데
그녀가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자, 친구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해보죠.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힘들 테니 먼저 위로해주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그녀는 매혹적인 혁명가처럼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관념들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 사회적으로 규정해 놓죠.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일들이 항상 힘들고 불행한 것일까요? 잠시 생각해보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봐도 꼭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회사가 망한 뒤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키거나 남편과 이혼한 뒤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야기요. 수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모든 사건은 항상 반전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저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에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어 일의 진전을 이루곤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잣대가 내 감정까지 정해버린 적이 많았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홍 기자님,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도그마에 갇혀 살지 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